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하부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열대저하부가 태풍으로 발달해 주말쯤 한반도에도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새로운 핵시설을 감시 중이고 이 시설은 평양 인근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유사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인 제3차 유엔 해양회의가 프랑스 니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속도감 있는 행동과 모든 이들을 위한 의한 해양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입니다. 혈액암을 치료하는 카티 치료제가 위암과 악성 뇌종양 등 일부 고형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하부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10시쯤 필리핀 마닐라 서쪽 61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하부가 발생했으며 현재 중심 풍속은 초속 15m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열대저하부는 점차 북서진해 이번 주 중반 베트남을 지나 중국 남부를 향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으로 강해져 1호 태풍 우디브로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후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지만 열대저하부가 태풍으로 발달한 뒤 주말 사이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인 제3차 유엔 해양회의가 닷새 일정으로 프랑스 남부 해양 도시 니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프랑스와 코스타리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전 세계 130개국에서 60여 명의 정부 수반을 비롯해 각국 정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속도감 있는 행동과 모든 이들의 해양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후와 생물 다양성은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의 문제라며 세계가 해양 생태계 보호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해양 산성화가 이미 2020년에 생태계 붕괴가 불가피한 한계 수준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현지 시각 9일 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해양 산성화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아라고나이트 등을 활용해 지난 2020년쯤 전 세계의 평균적 해양에서 산성화가 한계 수준을 넘어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0m 깊이 기준으론 전체 바다의 60%에서 해수면 기준으론 40% 이상에서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매년 여는 개발자 회의에서 12년 만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보였습니다. 올가을부터 아이폰 화면에 반투명 디자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기대했던 AI 신기술이 빠진 탓인지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은 올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리퀴드 글래스를 소개했습니다. 액체처럼 흐르는 느낌을 표현했다는 뜻인데 앱 아이콘 뒤 배경 화면이 반투명으로 보입니다. 첫 화면의 크기가 고정적이었던 시간도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It beautifully refracts light and dynamically reacts to your movement with specular highlights. 페이스타임으로 통화할 때는 실시간 번역이 제공되는데 우리말 서비스는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Ajoute une pincée de vanille et de l'eau de fleur d'oranger à la pâte. C'est ça mon secret. Oh, right. Yes. 카메라에 찍힌 물건이 마음에 들면 즉시 검색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I can highlight a search for similar lamps across my most used apps, like Etsy. And when I tap on a result I like, it takes me right into the app, so I can save this lamp to my favorites.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AI가 발신자 정보를 파악해서 알려주는 통화 스크리닝 기능도 소개했습니다. 애플의 리퀴드 글래스 도입은 아이콘 형태의 운영체제가 출시됐던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디자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올 가을부터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모든 애플 기기에 적용됩니다. What a big day of announcements for our users and developers. We continue to advance each of our platforms. 하지만 팀 쿡 CEO의 자체 평가와는 달리 AI 기능이 경쟁사를 뒤쫓는 수준이라는 실망감 때문에 애플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7월과 9월 매주 토요일 주니어 전자공학 교실을 운영합니다. 주니어 전자공학 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체험 중심 수업으로 전자공학 기초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충남대학교와 협업해 교수, 학생 동아리를 활용한 교육 멘토 진행을 통해 주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스트 융합인재교육원이 지역 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창의학교를 운영합니다. 지역 내 학생 100명을 선발하는 과학창의학교 프로그램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디지스트는 비교적 낙후된 농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영재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넉 달 동안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1억 7천만 원 예산을 들여 전국 200여 개 우체국에 제빙기를 보급하고 생수와 식염 포도당, 냉감토시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배원 등 외근 직원들에게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업무를 정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내던 카티 치료제가 위암과 악성 뇌종양 등 일부 고형암에서도 효과를 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란 무엇이며 어떤 암에서 효과를 낸 것인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카티 치료제가 혈액암을 넘어서 고형암에서도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암 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치료제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카티 치료제 이름부터 좀 어렵잖아요. 예. 이 카티에서 이 카는 카이메릭 안티젠 리셉터의 약자고 T는 이제 T세포를 의미하거든요. 네. 이 먼저 A는 이제 안티젠인데 우리말로 항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항원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단백질을 말하고요. R은 우리말로 리셉터,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 암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과 결합하는 리셉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맥이라는 말은 이 암세포 표면에 특정 항원과 결합하는 이 수용체를 T세포 표면에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와 싸우는 명역세포 가운데 T세포라고 있거든요.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면은 암세포를 더 잘 공격을 할 텐데 예. 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T세포 표면에 이제 카를 만들어 놓으면은 카가 이제 그 암세포 표면에 있는 그 항원과 착 달라붙으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죽일 수 있도록 만든 게 카티 치료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면역세포인 T세포를 암세포와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것이 카티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혈액암에서 좀 치료가 가능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이제 카티 치료제 이제 개발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예. 2010년 당시 5살이었던 이 에밀리 화이트헤드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치료제로는 얘를 이제 고칠 수가 없어서 거의 이제 치료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게 이제 그 당시에 개발 중이었던 세포 치료제였거든요. 예. 에밀리가 이 개발 중이던 세포 치료제를 그 2010년에 투여받고 현재까지도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개발 중에 투여받았다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이 약이 정식으로 승인 나기 이전에 임상 시험 단계에서 투약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에밀리가 투약을 받았던 그 개발 중이던 그 약이 바로 카티 치료제입니다. 이후 이제 미국 FDA가 2017년에 이 카티 치료제를 백혈병 치료제로 세계 최초로 승인을 했죠. 이후에 이 카티 치료제가 백혈병에서 굉장히 좋은 효능을 보이면서 뭐 기적의 항암제다 이런 또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백혈병은 이제 백혈구에 생기는 병인데 이렇게 혈액세포에 생기는 암을 우리가 통상 혈액암이라고 부르고요. 이 혈액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 뭐 폐암이나 위암 이런 암들은 전부 다 장기에 생긴다 그래서 고형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혈액암에서 효과를 보이던 이 카티 치료제가 그럼 그동안은 그 고형암에서는 별 효과를 내지 못했던 건가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일 수가 있는데 이 카티 치료제는 원래 그 혈액암에서 탁월한 효과를 냈다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카티 치료제 원리는 그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항원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그 T세포 표면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특정 항원이 암세포에 뚜렷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카티 치료제의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혈액암은 그 특정 항원이 고형암보다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 고형암은 암세포 표면에 그런 항원들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암세포에 있는 항원들이 이 암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상세포에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암세포에만 달라붙는 이 특정 항원을 딱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로 그동안에 이제 카티 치료가 고형암에서는 고전을 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혈액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이 이제 고형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카티 치료제가 고형암에서 치료 효과를 낸 건 구체적으로 어떤 암에서 낸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두 개의 암에서 좀 효과를 냈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제 예. 하나는 위암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뇌종양의 하나인 교모세포종이라는 암이거든요. 예. 먼저 이 그 위암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중국 베이징대 연구진은 위암 세포 표면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항원을 찾았어요. 근데 그 항원이 CLDN18.2라는 항원인데 이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수용체를 이제 카로 만들어서 카티 치료제로 만든 거죠. 그 위암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그 항원을 공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카티가 이제 좀 더 이 위암 세포를 더 잘 공격한다. 이게 이제 연구진의 설명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모세포종이라는 건 또 어떤 종인가요? 이제 그 악성 뇌종양, 우리가 쉽게 말해서 뇌암 일종인데 이 교모세포종은 네.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이 이제 교모세포종이라는 카티 치료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 연구진들은 이제 칼을 한 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한 거예요. 이제 교모세포종 그에만 발현하는 특정 항원 두 개를 타겟으로 하는 칼을 두 개를 만들어서 카티가 이제 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때보다 더 잘 개를 찾아서 달라붙는 그렇게 만든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이렇게 만든 카티를 그냥 이렇게 뭐 투여하는 게 아니라 뇌척 속에 직접 이걸 넣어주니까 아무래도 이 뇌종양 세포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카티가 좀 더 이렇게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교모세포종이랑 이 위암에 대한 이 카티 연구 성과는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가 됐는데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로 불리거든요. 예. 근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그래서 임상종양학회라고 불리는데 올해 임상종양학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이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 화이트헤드라는 어린애 있잖아요. 걔한테 이 그 세포 치료제 카티를 투여했던 그 카티를 개발한 그 연구자 중에 한 명이 칼준이라는 박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고형암에 대해서 카티가 성과를 낸 최초의 그 연구라면서 이 세계적인 어떤 카티 치료 이정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고형암에서 힘을 못 쓰던 카티가 이제 위암이랑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냈으니까 또 이들 외에 다른 어떤 이제 그 고형암에 또 효과를 낼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건설 중인 새로운 핵시설을 IAEA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새로운 핵시설을 감시 중이고 이 시설은 평양 인근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유사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유지와 추가 개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했다며 이례적으로 시설 내부 사진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2일 이란과 추가적인 핵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대미 투자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협상의 난제에 대해 이란은 할 수도 없는 우라늄 농축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며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수일 안에 미국이 최근 제안한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역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LA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33년 전 LA 폭동 자경단 사진을 SNS에 올리자 한윤회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LA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LA 도심공원에 시위대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규탄과 함께 지난 6일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전미 서비스 노동조합 데이비드 후에르타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함께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연대와 폭력에 맞선 저항을 약속했습니다. Los Angeles is a city of immigrants, and it really needs to be reflective of that. I think it doesn't tell the full story. I think it's more accurate to say like people were, responding to what was happening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it was unjust and it wasn't right. 체포된 시위자들이 구금된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와 이민국 연방 건물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LA 도심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대들은 이곳에 모여 행진을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주 방위군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에 이어 미군도 해병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는 훌륭한 결정이었다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맹비난했습니다. He's an incompetent governor. Look at the job he's doing in California. He's destroying one of our great states.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무장한 한인의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LA 한인회는 트라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자극시키는 그러한 프레이밍이 되어서 이 순간에 총기를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나 또는 한인들이 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LA 시위는 33년 전 무법 상태의 폭동과는 거리가 먼 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LA에서 YTN 홍상입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과거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수십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지를 놓고 20년 가까이 논의 중인데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으로 여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춘천 캠프페이지. 도심 한복판에 있는 50만 제곱미터 알짜 부지는 반환 직후부터 개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허벌판. 애초 공원을 만들기로 했지만 춘천시는 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과 상업, 주거, 복지 등 복합 거점 시설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이 같은 사업에 강원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번 사업 평가 대상에서 춘천시를 아예 제외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의견서. 춘천시가 주민 공청회 등 필수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강원도는 무엇보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발전종합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춘천시는 강원도의 평가 대상 제외 요청에 대해 자치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총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이것을 선행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평가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춘천시를 평가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말까지 도는 상황. 그동안은 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강원도는 국토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춘천시는 탈락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면서 20년 전 돌려받은 미군 기지는 오늘도 시민품으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제주 최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주민 농성으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시설 유치 당시 지원 사업 여부를 놓고 마을과 행정당국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이 환경자원 순환센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지난 토요일부터 천막으로 진입로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 당시 약속했던 폐열 지원 사업 이행을 제주도에 촉구하기 위해 제주 최대 쓰레기 처리 시설 봉쇄에 나선 겁니다. 제주 도정에서 동복리 주민에게 약속했던 농경지 폐열 사업이 13년째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입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소각 폐기물과 매립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잠정 휴업 상태입니다.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들도 당장 처리가 어려워 읍면동에 설치된 임시 집화장에 모아두는 실정입니다. 매립장이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로 옮겨져야 하지만 센터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청소차 운행을 막아서면서 이곳에 쌓여 있습니다. 제주도는 민간업체 2곳을 통해 소각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의 폐열 지원 사업 요청에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어촌 개발 사업, 우리 다른 데서 하는 사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모델을 발굴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를 통한 지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220여 톤. 쓰레기 처리 여력이 길어야 일주일 정도인 만큼 행정과 주민 간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현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내년까지 티빙, 웨이브가 각 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와 서비스가 비슷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혈액암 치료에만 쓰였던 카티 치료제가 고형암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 자세히 짚어드렸는데요.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용화돼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